여러분, 목요일 밤 11시 구해줘 스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어젯밤 전국에 깜짝스럽게 정말 눈이 펑펑 내린 뒤에 오늘은 정말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아직도 다 치우지 못한 이 눈길과 또 얼음길에 정말 조심조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은 이 날씨와는 디커플링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아주 뜨거운데요. 어제 오늘 종일 집중하셨던 뉴스는 아마 미국의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두 석 모두 승리를 거둬갔죠. 이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또 하원의 다수석을 유지하면서 상원마저 장악하는 이른바 트리플 트라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간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오늘 강세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부터 확인해 봅니다. 어제 아쉽게 3,000선을 돌파한 뒤에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 종가 기준 첫 3,000선 위에서 마감이었죠. 본격적인 3,000피의 시작일까요? 오늘은 2.14% 오르면서 3,031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0.76% 상승입니다. 988선에 종가 형성했네요. 자, 그동안 부지런히 사들이던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은 수익을 좀 챙기셨죠.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1조 1,000억이 넘는 규모의 매도세를 나타냈고요. 또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기관이 또 1조 원이 넘는 매수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외인들도 오늘은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1,100억 넘게 담아가는 모습 확인해봤고요. 하지만 코스닥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개인들이 이끌어가고 있죠. 개인이 2,200억가량의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인이 오늘도 함께 차익을 좀 챙기는 모습 확인해봤습니다. 자,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블루웨이브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기 민감주가 오늘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유통업, 철강, 금속, 석유화학까지 거의 전 업종이 상승했던 오늘이었는데요. 또 미국의 국채금리가 1%를 넘어서면서 수혜가 기대되는 금융업과 보험업종이 가장 큰 상승폭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험 쪽에서는 하나생명이 26.5% 급등으로 마감이고요. 동양생명, 하나손해보험 등 보험 쪽에서 좀 급등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증권주도 계속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KTB투자증권까지도 6에서 7% 상승 마감이고요. SK증권도 함께 강세 이어가네요. 오늘 SK그룹주 자체가 일제일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수소기업에 투자한다는 소식과 함께 수소사업의 본격화가 기대되고 있죠. SK는 오늘 기관의 순매수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지주사 SK 급등과 함께 SK가스라든지 텔레콤, 증권까지 모두 상승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룹주 중에서는 LG그룹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기차 랠리를 얻고 상승했던 LG전자, 오늘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빅데이터 기업인 알폰소 이수 소식에 9%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재차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LG도 10% 상승이고요. LG화학도 8%대 강세 나타냈네요. 이 LG화학을 따라 전기차와 2차 전지도 체크해 볼까요? 확실히 오늘은 전기차, 화학, 전기업종, 차화전의 랠리가 돋보였습니다. LS 일렉트릭이 13% 급등 마감이고요. 상하프론테크, 현대모비스도 상승한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에이프로가 18%, 삼진 L&D, 이노메트리, CIS 등 줄줄이 19%가 넘는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경기 민감주라든지 또 가치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좀 성장주들이 올랐다면 오늘은 차익 매물이 좀 몰리는 모습들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자,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 시장, 또 어떤 종목들을 선점해 봐야 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1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잘 골라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저희 핸드폰으로 또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고 지금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들이 등장하실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정말 종목 성적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익률이 보이고 계신 두 분의 전문가인데요. 이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죠. 오늘은 안태희 고대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자,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에게 구해줘 하고 외쳐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문자 남겨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맞은 종목들 구해드릴 거고요. 자, 나는 문자란이 좀 짧다, 할 얘기가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또 자유롭게 글 작성하시라고 홈페이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 있으시죠? 이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저희 MTN 구해줘 스탁 링크 보이실 텐데요. 자,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들어가셔서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글 작성이 가능하시고요. 게시판 들어가셔서 쭉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라는 버튼도 보이실 겁니다. 바로 클릭하시면 누구든지 글 작성 가능하시니까요. 자, 어떤 종목 사야 할까요? 이렇게 강한 시장, 왜 내 종목은 안 올까요? 계속 많은 질문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추천에 대한 고민 남기시는 분들은요,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잘 구해드릴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많이 사연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안태희 전문가와 함께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3,000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라 했던 시장이었는데 오늘 정말 종가 기준으로 훌쩍 넘어서 버렸고요. 지수도 강하지만 거의 전 업종이 상승을 했다 보니까 오늘은 오히려 약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특징주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강한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이제 오늘의 코스피는 제가 볼 때 이제 황소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 증시에서 황소라는 것은 이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상승하는 강세장을 의미를 하고 이 동시에 이제 상승에 베팅을 하는 투자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흐름 자체가 그야말로 황소라고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이제 실물 경기가 좀 부진한 속에서도 오히려 이 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이 상승에 베팅한 투자자가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지난해부터 이제 올해까지 가장 좀 놀라운 점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저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2020년에 이제 이 대다수의 증권사들의 주가 전망치를 이 하단이 2200선에서 한 요 2800선 요 정도의 영역으로 대부분 전망을 했었는데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미국 10월 달에 이제 미국 대선을 좀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고 주가가 아무래도 2400선 영역에서 굉장히 3개월 동안 다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선 이후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의 추가 강세가 나오더라도 2800선 정도가 마지노선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놨었는데 이제 그 수급을 좀 보시면은 오히려 이 11월부터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거의 5조 이상을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고 이 12월 이후를 좀 살펴보시면은 12월부터 이제 오늘까지죠. 보시면은 이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조 1,000억 원어치를 매도를 하였지만은 어제까지 기준으로는 거의 7조 원 가량을 매수를 하면서 12월 이 주가에 3,000포인트를 찍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신기한 거죠. 이제 그 최근에 이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이 코스피 목표치를 지금 3,200선에서 최대 3,300선 정도로 지금 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 오늘 이에 동조라도 하듯이 기관에서 또 1조 원 가량의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또 되는 흐름이었고 외인도 매수세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은 일단 이러한 배경 쪽에서는 아무래도
간방 이제 미국의 이 조지아주에서 상원 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블루웨이브가 현실화가 되었고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강해지면서 지금 증시가 3,000선을 넘어서 오늘 장중 3,050선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주요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미 연준에서 2023년까지 이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선언을 한 상태고 한국은행 역시 이 신년사에서 어떤 재정 확대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언급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제 저금리 시대에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투자처가 아무래도 주식시장일 것이라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상승에 굉장히 베팅을 많이 하고 계시는 시장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제 조정을 염두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상승 흐름에 몸을 맡기시면서 좀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크게 부담 없이 이제 황석처럼 뚝심 있게 매매를 진행해 보시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해는 또 흰소의 해라고 하는데 이 흰소가 친구인 황소까지 데려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황소가 정말 좋은 의미라고 하죠. 이렇게 강한 장세를 또 불마켓이라고 하는데 올해 또 황소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 몸을 맡겨서 한번 상승장에 대해 더 기대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코스닥을 또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코스닥은 고대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이 또 궁금합니다. 반면 코스피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이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0.76% 상승에 그치면서 다소 아쉬운 흐름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코스닥 시장 오늘 한마디로 예지몽이라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 시장과는 좀 반대로 개인들이 매수세 보여주면서 개인들의 힘으로 1000포인트 시대의 문턱까지 좀 갔다 왔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1000포인트 시대를 미리 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예지몽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연말에 이제 배당 기대감 등에 따라서 이제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 시장 강세가 이어졌는데 연말 그리고 새해를 들어서면서 꾸준히 이제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개인으로 손바뀜 현상 그리고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저평가된 중소형주 위주 그리고 가치주에서 조금 덜 오른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고요. 물론 과열인 부분이 과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과열 부분이 이제 시장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대로 급락장일 때 생각을 해보면 과도하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급락을 이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소극적인 매수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매수에 대한 부분이 그 급락을 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걸 반대로 적용을 해봤을 때 요즘 시장은 적당한 사자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투자자분들께서 팔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경제 정상화, 백신 보급 등에 대한 프리미엄을 반영을 해가면서 지금 감염자가 늘어나는 문제보다는 지금 시대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균형에 큰 문제가 등장하지 않는 한에서는 과열 조짐이 좀 있긴 하지만 아직 주가의 정점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차트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보시면은 좀 답답한 횡보 기간을 코스피에 비해서 거쳤다가 이제 11월 들어서면서 급등세 보였고 최근 이제 1월 들어서 강한 거래량 폭발을 하면서 꾸준한 거래량 상승에 동반돼서 코스피에 뒤지지 않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장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정장 수준은 한 950포인트 선으로 예측이 되는데 조정이 오더라도 1000포인트를 찍고서 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코스닥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이끌어주면서 천스닥에 대한 기대 살짝 엿보고 오지 않았나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이 천스닥에 대한 예지몽 같은 오늘이었다라는 얘기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재미있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넘어가 보시죠. 슝슝. 자, 두 분의 전문가 또 구해주신 종목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 확인과 함께 중간 점검부터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안태희 전문가의 종목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또 저희가 또 오랜 기간에 좀 못 만났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다뤄볼 종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크리스탈 지노믹스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12월 18일 날 저희가 매수 처리가 돼서 22일 날 바로 저희가 일주도 채 안 돼서 이렇게 수익을 좀 챙기는 모습이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목표가를 지금 2만 원으로 잡아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라운드 넘버로 잡아주셨다 보니까 300원을 못 미치게 최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11%가량 수익 챙겨간 뒤로 지금은 좀 행보하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크리스탈 지노믹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제 크리스탈 지노믹스 같은 경우 이제 차트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19,700원까지 상승을 하였다가 그다음에 곧바로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하락을 하였다기보다는 당시 이제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었고 뭐 셀트리온이나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가 예정이 확정이 되어 있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제넥신 등의 이제 대형주들도 이 당시 다 조정 흐름을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정 이후에 이제 뭐 하단 매물대 구간이기도 하고 21선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라인에서 대략 17,000원대 근방인데 요 근방에서 다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 위치가 이제 아무래도 최대 매물대 구간에 아직까지는 유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수출주, 대형 수출주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주는 생각보다 크게 움직임이 없는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에 열리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바이오텍 쇼케이스 2021에도 뭐 참가가 예정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뭐 미국에서 코로나 치료제 아이발티노스타트의 임상 이상을 이제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 부양제로가 아직 남아 있다고 보고 지금 구간에서 진입하셔도 다시 한번 이 2만 원대를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동일하게 16,000원으로 제시를 하고 접근해 보시는 전략 여전히 유용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저희가 비교적 좀 빠른 기간 내에 수익을 챙겼었는데 그 뒤에 하락이 나온 부분은 아무래도 연말에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좀 빠졌다 보니까 그런 하락세가 연출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하겠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지금도 재진입이 가능하고요. 목표가 2만 원까지 한 번 더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녹스 첨단 소재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 52,000원을 잡아주셨는데요. 저희가 최고가 수익률 한 6%가량 챙겨간 뒤로 지금 아직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도 수익권이긴 합니다. 최고가 48,000원 선까지 저희가 터치를 했었는데요. 자,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좀 보면 될까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최근 흐름은 사실 조금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요즘에 증시를 보면은 10%, 20% 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고 대형주 시가총액이 막 10조 원 이상인데도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근데 이미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횡보한 종목,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그 횡보했던 기간이 길었던 종목은 어떤 이 추세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가파르진 않더라도 꾸준하고 중장기적인 상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FPCB 사업, 즉 연성회로 개판이라고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뭐 OLED TV 이런 곳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형주로서 수급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고 올해 이제 실적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거래일 동안 이 121선을 일단 돌파를 시켜놓고 추가 상승은 못하고 계속 지지만 받는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47,000대에서 계속 지지받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 정도만 이 정도로 횡보만 해주더라도 사실 굉장히 지금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좀 점진적으로 추가 탄력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좀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47,000원에서 분할 매수로 조금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 매도 그 목표가는 이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52,000원대에 아무래도 주봉월봉상에 좀 대량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비중 축소하면서 진행하시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은 다르게 또 다른 너무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에 비해서는 다소 좀 재미가 없는 부분일 수는 있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상승세가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핵심은 올해 실적이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대감으로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52,000원까지 수익 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대환 전문가의 종목들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앞서 또 저희가 전문가 소개에서 수익률을 잠깐 엿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첫 종목으로 넥스틴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수익률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80% 가까운 최고가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좋은 수익과 함께 이제는 다음 목표가를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최고가 지금 192,500원까지 달성을 했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넥스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자리를 좀 2주 정도 비워가지고 AS 해드릴 종목이 정말 많았는데 오늘 정말 AS가 필요할 것 같다는 종목 몇 가지 가져왔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 넥스틴인데요. 넥스틴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반도체 인스펙션 장비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고 그런 기술력을 지금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큰 폭으로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고요. 중국 및 국내 시장에서 경쟁사들의 점유율 하락을 제가 예측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키파운드리와 2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가 나오면서 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목표가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 중이기 때문에 따로 차트를 보진 않고 이제 다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20만 원으로 목표가 잡아드리고 다음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 넥스틴부터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도 수익률이 너무 좋은데 더 큰 수익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수익 더 극대화 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파크 시스템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또 오랜만에 나오신 만큼 저희가 다뤄볼 종목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도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39%, 한 40% 가까운 최고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스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파크 시스템스도 역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요. 이제 3나노 관련해가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원자 현미경의 산업용 원자 현미경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파크 시스템스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한국과 아시아 쪽으로 패권이 좀 넘어오는 분위기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가능하다고 보이고 차트를 좀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스 차트 보시면 최근에 이제 흑산병이라고 하죠. 음봉이 3개 뜨면서 반도체가 분위기가 좋지만 크게 눌림이 나온다면 8만 원 초반까지도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이 급등했을 때 비해서 지금 절반가량 정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가져가기보다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고 해당 8만 원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로 상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분할 매도로 수익을 좀 챙기셔야 된다라는 부분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8만 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다시 해보자. 그리고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잘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기세를 이어서 저희 또 반도체 종목들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또 전문가님 종목이었어요. RFHRC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분들이 반도체 종목들 계속 기대감을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작년부터 또 구해서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중간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RFHRC는 이제 5G 관련 종목입니다. 5G 관련 종목인데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C밴드 경매 관련해가지고 기존 대비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이제
알고 있는 C밴드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파수의 그 대역이 커질수록 C밴드에 이제 그 RFIC의 상품인 GAN 트랜지스터에 대한 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전망하는 바로는 오히려 이 트랜지스터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이 될 정도로 지금 전망이 좋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크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왼쪽 부분을 이미 넘어섰어요. 왼쪽 부분을 넘어섰고 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시드렸었을 때 담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매수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5G가 누구나 알듯이 모멘텀이 상당히 좋지만 조금 더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요즘은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지금 담아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도 조금 비중을 좀 더 실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RFHIC 목표가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넘어선 만큼 또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5G 관련주 보시는 분들은 또 관심 있게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목표가 5만 원까지 수익 더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빠르게 또 다음 종목들도 바로 중간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금호석유도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석유 화학 업종이 일제히 오르기도 했는데 또 함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6.5% 상승하고 있고요. 저희 15%가량 최고가 수익률 잘 챙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제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좀 늦게 올라왔는데 국제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같이 좀 올라온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정제 마진 회복이 되고 있고 금호석유의 주력 제품인 MBR 이제 합성 고무 연료의 이제 가격 마진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 내에서 수요가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빠른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빠르게 주가들이 회복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석유도 역시 신고가 랠리 중이기 때문에 18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들이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금호석유는 더 또 수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도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26%가량 수익 챙기면서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두산 퓨얼셀은 제가 저번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드렸는데 아깝게 목표가 터치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수소 발전 시장에서 절대 강자인 기업이고요. 국내 발전용 연료 전지 시장 누적 점유율 1위의 기업이고 바이든 정부 출범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친환경 관련주들이 강세를 또 보였었고 SK그룹이 이번에 미국의 수소 관련 기업에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보이면서 오늘 장 막판에 수소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런 기대감에 수소 관련주로서 대장주인 두산 퓨얼셀의 상승 여력은 여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 드렸던 62,000원 선 유지하면서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저희가 상향 조정해서 조금 더 수익을 챙겨보자 하고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상향해 주신 62,000원까지 더 지켜보자라고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홀딩하시면서 수익 더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중간 점검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오늘의 종목들 구하러 넘어가 봐야겠죠? 중간 점검 종목 화면으로 지금 살펴보시죠.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나도 종목 좀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으로 문자 남겨놔 주시길 바라겠고요. 짧게 종목 추천이라고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바로 남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홈페이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깜빡이고 있고요.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셔서 글쓰기 클릭하시면 바로 글 작성 가능하시니까요. 게시판에도 사연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내일장은 또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빠르게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연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은 게시판 사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 시청자님의 사연에 질문이 또 눈에 띄는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짧게 남겨주셨습니다. 다 너무 오르고 있는데 지금 사도 또 더 오를 종목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지금 사도 될 종목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황소 랠리 속에서 지수와 함께 더 오를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고대원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자,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너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딱 맞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가져온 종목은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루트로닉은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의료용 레이저 기기 제조 업체인데요. 국내 대부분의 피부과나 대학병원이 이 루트로닉의 기기를 사용할 정도로 레이저 부문에서 선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스테틱 부분에서 이제 신제품이 연이어 올해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 관련된 매출액 증대도 기대가 됩니다. 주요 제품군은 이미 미 FDA 유럽 CE 승인이 완료가 됐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 학술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다루면서 누적된 레퍼런스를 가지고 제품의 인지도를 올리는 순환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출 부문에서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80% 정도의 매출이 이제 수출로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리 국내에서 잘 되고 1등이라고 해도 해외에서 판매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도 매우 한정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글로벌급으로 수출량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루트로닉 같은 기업들의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사의 장비에 또 이제 카트리지 소모품이 들어가는데 소모품이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시켜주고 있고 마진율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매출 구조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분기 41억 원대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영업이익률이 13% 정도 나오는 이제 기염을 토해냈는데요. 4분기 실적도 긍정적인 전망이 되고요. 올해 이제 신제품 매출 효과와 이 카트리지 소모품 매출까지 더해지면서 이 흑자 전환 기조가 유지가 되는 부분 체크해 보면서 담아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박스권을 최근에 돌파를 해주면서 강한 슈팅이 나와주고 있고 거래량도 오늘 음봉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양음양 패턴으로 내일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일선이 지금 이 위치에 있는데 단기 평선들이 이제 정배열 향하고 있는 과정이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60일선 끌어올리면서 추가적으로 강한 슈팅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기별로 이제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기조 유지되는 점 그리고 신제품 매출 호조 부분 체크해 나가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는 17,000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잡아드리고 루트로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으로는 루트로닉이 등장을 했습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 덧붙여 주셨고요. 목표가는 17,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단으로는 8,500원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백신 이야기가 또 엿보입니다. 바로 이분 사연 열어볼까 하는데요. 사연창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7435번이고요. 김지윤 시청자님의 사연입니다. 올해부터 백신 투여된다는데 혹시 이런 내용으로 움직일 종목이 있을까요?
코로나 진정되면 움직일 수 있는 수혜주 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키워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번 주 또 계속해서 백신 접종을 이미 시작한 나라들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안정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좀 해볼까 싶은데 관련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진정되면 어디를 봐야 될까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태희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저희가 뭐 해외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여행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벌써부터 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 좀 찾아볼까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여행이나 뭐 항공주도 좋고 하지만은 이제 제가 선택한 종목은 파라다이스라는 카지노 관련주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이 워컬과 제주, 인천, 부산 카지노 등 총 4개소를 운영을 하면서 약 26%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복합 리조트와 호텔 사업 역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 동사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주가 상승을 방해했던 악재들이 올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난 3년간 이 카지노 업계에는 한한령과 코로나라는 대악재가 있었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이 올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기대가 되고 있고 한한령 해제까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이로 인해 이제 점진적으로 여행 역시 규제가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 산업의 이 관광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동아시아에서는 양성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등이 있고 최근에는 뭐 일본과 대만 그리고 이 러시아까지 카지노 건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제 최근 대체적으로 개발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동아시아의 카지노 산업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금 카지노 사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영종도에는 이 글로벌 카지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MGE가 총 3조 원 가량을 들여서 지금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를 건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 카지노라고 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 라스베가스로 생각해 보시면은 이 카지노라는 업계가 이제 모여 있을 때 오히려 더 시너지고 효과가 나는데 도시 전체가 이제 관광 도시가 되면서 동사의 실적 역시 그만큼 증가할 수 있을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뭐 일봉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12월까지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가 이제 펼쳐지고 있었고 이 241선이라는 어떤 강한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추세 초입에 이제 접어든 종목이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12월 중순부터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1000명대로 크게 증가를 하면서 동사 아무래도 컨택트 관련주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왔었고 역시나 이제 241선이 어떤 뚫기 힘들었던 만큼 지지 역시 빠르게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직까지는 크게 많이 감소 안 했지만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대략 800명대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조정이 또 될 수도 있고 마침 또 백신 관련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컨택트주들은 지금부터 이제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상승폭을 주가 지수 상승에 발맞춰 다시 한번 노려보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사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 월봉상으로는 이 18,000원대에 좀 대량 매물대가 있어갖고 이 18,000원대 구간에서 어느 정도 1차 목표가로 수익 실현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손절은 이제 241선을 이탈하는 이 14,000원대를 넘어서면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서 손절을 좀 처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파라다이스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카지노 관련주로 꼽아주셨는데요. 우선 목표가 1차적으로 18,000원 구간에서 수익을 좀 챙기시면 좋겠다라고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들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샵 9100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다음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용성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반도체 빅사이클이 온다는데 괜찮은 반도체 종목 있을까요? 라고 또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사연부터 정리해보시죠.
반도체 업황의 기대감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반도체에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연도 정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요. 대표적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이번엔 고대환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또 많은 반도체 종목들을 구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배고픔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또 뭐가 좋을까요? 네, 제가 반도체 종목 정말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사이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사이맥스는 이제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를 주력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고 작년 4분기도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유는 최대 고객사가 건식 식각기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의 빅메모리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를 좀 들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신생 반도체 자체 생산 기업들이 이제 장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맥스와 같은 전공정에 사용되는 이런 장비 업체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메모리, 비메모리 상관없이 웨이퍼 이송 장치는 이제 올라운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라운드. 그리고 올해 예상 순이익이 이제 25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현재는 시총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차트를 보고 사이맥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맥스 차트 보시면요. 원래 저항받던 구간을 뚫어줬는데 이 구간을 지지 삼아서 상승하는 모습이고 최근에 거래량도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하면서 의미 있게 쌓여주고 있고 오늘도 5일선 터치하고 다시 한번 올라서면서 2%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막 정배열 이뤄가고 있고 이평선 간의 이격이 넓지 않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다, 조금 더 갈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목표가는 한 25,0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해당 지지선 붕괴 가격인 한 16,500원 잡아드리고 사이맥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사이맥스로 또 이번엔 구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5,000원까지 수익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약세를 보일 경우에 하락할 시에는 16,500원까지는 좀 손절가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반도체도 한번 찾아봤으니까요. 또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들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연창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바이든이 취임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사연 보입니다. 윤진원 시청자님의 사연이고요. 이미 너무 오른 것 말고 관련주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연부터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민주당 관련주, 바이든 관련주로 봐야겠죠. 좀 많은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너무 오른 것 말고 좀 새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이좋게 이번에는 또 안태인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바이든이 좀 취임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이제 바이든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 중에서도 고른 종목은 EM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이 동사는 이 공작 기계와 방위 산업 그리고 뭐 항공 관련 부품 등의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 초정밀 부품 가공 전문 업체입니다. 특히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이 자회사 EM 솔루션이 이 수소 충전소 같은 에너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음식물 처리 플랜트 같은 환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 이 대표적인 친환경 관련주이자 수소차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수소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은 환경 관련 사업의 육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공해 산업이었던 이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이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은 이 2020년부터 이 전기차, 수소차 등의 그린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이 정부 역시 2025년까지 이 13조 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이 선제적으로 뭐 수소 충전 인프라의 확충과 보급이 시급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2022년까지 뭐 도심에 250기 그리고 고속도로에도 60기 등 총 310기의 수소 충전소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뭐 블루웨이브가 현실화가 되었고 바이든의 그린 수소 정책 역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M 코리아 지금부터 좀 봐야 될 것 같고
차트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은 사실 이 바이든 당선이 이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강성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을 때가 11월 초였는데 11월 초부터 상당히 많은 친환경 관련 에너지들이 상승을 하였었습니다. 특히 뭐 두산 퓨얼셀 대표적인 수소차 관련주인데 이 11월 저점에서 대략적으로 한 4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동사도 수소차 관련주로 기존에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지만은 이 종목은 11월부터 12월까지 그 움직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하게 이제 매물만 소화하는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하락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5,800원대에서는 반등이 펼쳐지는 모습이었고, 근데 또 반대로 이 6,300원 요 정도 라인을 보면은 계속 눌리면서 어느 정도 부각을 받지 못하는데 이 당시에 수급 현황을 보시면 이 당시에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많았다면은 최근 이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관과 외인 투자자가 드디어 이제 연말부터 조금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뭐 블레이브가 현실화가 되면서 장 막판에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흐름이었고 두산 퓨얼셀뿐만 아니라 EM 코리아 그리고 뭐 일진다이아 이런 종목들이 같이 좀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수혜가 전망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이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도 여타 수소차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동안의 움직임이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좀 더 높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7,000원대에서 매물 저항을 한번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는 절반 매도를 진행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계속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5,800원대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 또 조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블루웨이브가 이제 정말 현실화가 됐고 바이든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하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좀 수소 쪽으로 초점을 맞춰주셨네요. EM 코리아로 구해주셨습니다. 목표가 7,000원까지 수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사안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겠고요.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보시죠. 아직 내 사연 안 나왔는데 아쉬운 분들 너무 많으시죠? 걱정 마세요. 저희 방송 끝나고도 계속해서 사연창 열어두고요. 또 종목들도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 열어둘 테니까요. 종목 추천이라고 문자 계속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홈페이지도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